성폭행 피해 성측 아직도 모르시나요? 동영상품 납부가 정말 본인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뇌물수수,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6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은 검찰에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공개된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은 누가 봐도 김학의라고 하고 윤중천 씨도 김학의를 알고 돈도 줬고 동영상도 찍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임방글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뭐 당황스러운 게 일부 부인도 아니고 거의 뭐 전면 부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9일에 12시간 넘게 한번 조사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12일에도 한 6시간 정도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윤중천을 모른다라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거죠. 얘기를 네,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동영상 속의 인물도 내가 아니다. 그 YTN에서 고화질로 동영상 공개가 돼서 사람들이 뭐 본 사람들은 다 김학의 맞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하는데도. 하는데 본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동영상 속 인물도 내가 아니고 윤중천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음. 윤중천의 별장을 왜 가냐? 간 일도 없다. 그럼 별장도 안 갔다. 그렇죠. 네. 윤중천한테 내가 무슨 뇌물을 받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돈도 안 받았다. 정말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은 음. 이제 물론 윤중천 씨도 과거에는 조사받을 때 뭐 그렇게 뇌물을 제공한 적이 없다, 뭐 별장에 출입한 적 없다, 뭐 동영상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입장을 바꿔서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진술을 하고 있지만 물론 공소시효와 좀 걸리는 그런 부분만 진술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진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어서 원래 이 김학의 전 차관 부르기 전에는 그럼 대질해서 뭔가 그렇죠. 좀 이렇게 좀 맞춰보자라고 검찰 원래 계획은 그거였는데. 네, 김학의 전 차관이 전면적으로 아예 윤중천을 모르는데 무슨 대질이냐. 대질도 사실 한쪽이 거부하면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수사를 안 받겠다고 하면 대질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대질도 마찬가지로 이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이렇게까지 전면 부인을 하면 네. 뭐 만약에 나중에 기소가 됐을 경우에 이 부인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기소까지 드는데. 전이고요. 기소도 되기 전에 네. 만약에 객관적인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당연한 걸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네. 오히려 이거는 구속영장이 만약에 청구가 된다면은 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왜 이런 그러니까 그 전략을 의도는 사용할까? 뭘까요? 무슨 계산이 있을 텐데요. 우선 동영상 속의 인물, 동영상과 관련해서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건데 성범죄는 지금 수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시효 문제도 있고요. 네. 우선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그 여성이 처음에는 본인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지금은 네. 또 본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그 나오고 보도가 있어요. 나왔습니다. 네, 성범죄는 네. 우선 1차적으로 그 동영상이 나온 인물이 맞는지, 그 다음에 그게 강제성이 있는지 이렇게 수사가 나가야 되는데 피해자가 특정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1단계부터 지금 이게 동영상 속에 피해자가 맞냐 안 맞냐 이 얘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동영상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그게 어떤 불리한 영향으로 올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죄 자체를 처벌이 어려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뇌물 부분이 있는데요. 뇌물 부분도 이 수사도 그렇게 막 명쾌하게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부분이 공소시효와도 관련이 있고요. 네.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3자 뇌물죄로 이제 검찰은 또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또 진술도 나와야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일차적으로 내가 아니라고 하자. 우선
내가 맞습니다. 윤중천 압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본인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는 사이지만 뇌물 이렇게 받은 거 없고요. 이렇게 했지만 하나라도 인정을 하면 다 이제 끌려 그 들어갈 뒤에 가능성이 것을 있기 이제 때문에.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해야 되지만 나 아닙니다. 나 모릅니다. 안다라는 증거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이제 되묻는 형이 되니까 이제 이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은 좀 황당하겠죠. 검찰이 그동안 이제 수사를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김학의 전 차관을 2번이나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뤄낸 검찰의 수사 성과 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은요. 우선 성범죄 부분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사실 재수사를 권고한 것도 뇌물 부분에 포커스가 맞습니다. 맞춰 있었죠. 성범죄 부분이 빠졌어요. 네. 지금 윤중천 씨를 통해서 이제 나온 진술들을 좀 보면은 네. 2007년, 2008년 뭐 이 사이에 명절 전후로 해서 수백만 원 떡값을 줬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네. 감정가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선물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뭐 검사장 승진에 대해서 여기저기 답례 표시를 해라면서 500만 원 정도 줬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거 요거 처음에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만으로는 사실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액수가 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나온 거는 이 윤중천 씨가 2007년에 이모 씨라는 여성, 이 이모 씨라는 여성은 2013년에 동영상의 인물이 본인이다라고 피해자 피해 여성이라고 했던 네. 분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어떤 명품 판매점 을 하는 그 보증금 1억 원을 줬는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뭐 금전 사정이 안 좋아지자 네. 그 이모 씨에게 1억 원을 돌려달라라고 해서 이 여성이 또 돌려주지 않자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윤중천 씨가 이모 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1억 원. 1억 원 네. 보증금 대줬는데 돌려줘 하는데 안 돌려주니까 횡령으로 고소를 했는데 네. 이때 김학의 전 차관이 이거 횡령으로 돼서 이게 사건이 불거지면 내가 이모 씨로부터 어떤 성접대를 받은 내용 이런 부분이 불거질 우려가 있었다고 이제 파악은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윤중천 씨에게 고소를 취하해라라고 이야기해서 본인이 고소를 취하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어쩐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어떤 청탁을 하고 그리고 그 대가는 이제 그 1억 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거. 그래서 제3자 뇌물 공유죄가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이다라고 김학의 이제 이렇게 씨가 구성을 하고 직접 있어요. 이익을 뇌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씨에게 1억 원어치의 금전적인 이익이 갔으니까 그렇죠.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 지금 네. 검찰은 그쪽으로 좀 예, 그렇게 만약에 그 죄가 성립을 한다면 네. 이게 이제 2008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지금 1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공소시효 문제는 공소시효가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늘어나는 그 죄가 거죠. 성립한다면.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윤중천 씨가 아닙니다. 윤중천이 아니고 또 다른 사업가 이제 K 씨로부터 네. 날짜는 2006년쯤부터 해서 2009년 5월 그러니까 지금 공소시효 안에 있습니다. 이때 동안 좀 여러 가지 또 금품을 받았는데 네. 이것도 그 금액 액수가 만약에 3천만 원이 넘는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또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소시효 범위 안에 이제 처벌되는 범위 안에 있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것들 수사 자료, 결과, 증언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이제 검찰이 뭐 오늘이라도 영장을 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이 수사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렇죠. 사람이고 검사장까지 수사 큰 했고요. 그림 그렸던 사람인데 네.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해온 걸 보면 너희들이 뭘 지고 있는지 내가 알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전망이 우선 어떻습니까? 웬만한 뭐 어떻게 수사가 흘러갈지 이런 부분은 뭐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요. 그렇죠. 이제 영장을 검찰에서는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또 확실하다고 얘기해 드릴 수 없었던 게 우선 성범죄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고요. 네. 지금 또 피해 여성이 본인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 아까 드렸듯이 그럼 이제 결국 뇌물죄 부분인데 아까 새로운 사업가가 뭐 3천만 원 이상 뭐 2009년 5월 이후에까지 했으면은 그 부분은 시효가 남아 있어서 됐다. 이거 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중천이 했던 그 뇌물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1억 원 보증금 포기하게 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윤중천의 그 진술만 있어요. 지금 나한테 그렇게 고소를 취하라고 해서 내가 취하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은 나 윤중천이라는 사람 자체를 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실질적으로 단계에서 지금 금전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옮겨갔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아직까지 물증이 파악을 없잖아요. 못했다라고 물증이 보인다는 거죠. 물증이 없고 그리고
이 제3자 이 뇌물죄 같은 경우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탁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묵시적인 청탁도 되지만 어떠한 청탁이 있는지 이것도 밝혀내야 될 부분이군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 씨라 그러죠. 구속됐습니다. 자, 집 앞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서초동에서 밥 먹을 때 조심해라 이런 얘기 있는데 거의 뭐 명백한 협박으로 보이는데요. 현직 검찰총장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저도 황당했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는 농담이었다. 네. 또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정치 탄압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결국 구속이 됐어요. 예, 현직 검찰총장은 아니고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장.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고 발부가 됐습니다. 발부 사유를 보면은요, 우선 범죄 사실만큼 소명이 됐다. 뭐 사실관계는 다 소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범죄의 중대성을 과연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조인들도 이렇게 좀 의견이 좀 엇갈리기는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이게 법 집행 기관의 장에 주거까지 찾아갔다라는 부분에 집 대해서 앞에까지 찾아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집 안에서 그냥 유튜브 방송했으면 괜찮은데. 예, 그것도 아니고 뭐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뭐 검찰 앞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주거지, 주택 그냥 머무는 곳에 가서 그런 방송을 했고 이것을 또 실시간으로 중계한 거 이런 것은 좀 위험성이 크다라고 봤고요. 우선 죄명이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공무집행 방해죄 자체가 중한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그리고 그 전에 검찰이 소환했는데도 또 불응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향후에 수사나 재판을 할 때도 회피할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이번 사안을 마치 그 극우 성향 인터넷 방송들에 대해서 입을 막겠다는 거냐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의견들도 있는 모양인데 사실 공인에 대해서 뭐 과격한 표현으로 비판을 하는 거 자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법원에서도.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 의견인데요. 만약에 이게 영장을 발부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송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 이유가 더 커서 영장을 발부한 거라면 그게 정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걸 텐데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 자체가 물론 뭐 논란의 여지도 있겠지만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에 주거지까지 찾아가서 이런 발언을 한 점, 이런 점은 그렇게 이게 쉽게 위험성이 낮다라고 판단하기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장이 무조건 발부될 사안은 아니지만 영장이 발부됐다고 또 그렇게 이상한 사안도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발부되지도 않을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과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안전정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